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발효될 25% 관세 폭탄을 최후 통첩처럼 들이밀며 동맹국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일 참의원 선거라는 진검승부를 앞두고 자국 농업시장 추가 개방에 난색을 표하며 미일 협상 테이블에서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며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치켜 세우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갈라치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달콤한 칭찬 뒤에는 독이 숨어 있다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밀어붙이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가 미국을 오히려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협상 의지가 없다라며 관세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이미 7차례나 통상 고위급 대화를 열어 미국을 달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결과만 본다라며 서류 더미를 책상에 패대기 치는 퍼포먼스까지 펼쳤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미국을 달래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추락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직격탄이라는 새빨간 헤드라인이 도쿄 거리를 뒤엎으며 일본 언론사들은 한일 동시 압박이라는 단어를 사라지지 않는 먹구름처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외교 라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캐나다에게도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뒤집어 씌운 전례를 고려할 때 성급한 양보는 위험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11% 관세 합의를 발표한 뒤 불과 사흘 만에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독단 선언했던 사건은 각국 외교가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그 치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매체들도 트럼프의 침대 머리 협상술은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도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은 부자 나라다. 미군 주둔 비용을 10배 올려야 한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턱대고 예스라고 답한다면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이라는 이중 압박에 국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는 분리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며 패키지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는 한 방위비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흘리며 워싱턴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대화 의지가 있다라며 당근을 던졌지만 이 베트남, 캐나다 사례처럼 그 당근이 언제 채찍으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G7 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순조롭다라며 캐나다 총리와 웃으며 악수했지만 불과 이틀 뒤 캐나다 철강, 알루미늄에 35%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칭찬은 미끼, 뒤통수는 옵션이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라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 안보, 여론까지 고려한 종합셈법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10배 인상을 고수한다면 한국도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 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아시아 군사적 공백 메우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미국도 함부로 칼을 뽑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방위비 협상은 상호 의존의 외줄타기입니다. 유럽 역시 트럼프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려면 유럽 스스로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셨고 나토 회원국들은 GDP 대비 5%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백악관 내부에서도 관세 독주가 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협상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명시적 승복이라는 붉은 잉크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월마트, 타깃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가 현실화되면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의 분수령인 미국 중상층 지갑이 타격을 받으면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바로 이 경제 압력점을 정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라는 논리를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싱크탱크 분석과 함께 집요하게 주입하며 워싱턴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띄우기가 오히려 역공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칭찬을 거절하며 속도 조절 카드를 꺼냈고 일본, 캐나다, 베트남 사례를 방패 삼아
다음 차례는 한국일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동맹이라도 국익 앞에서 무조건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는 더 이상 종속 변수가 아니다. 세계 질서의 당당한 주연이 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인내와 계산입니다. 미국의 강경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신중한 한 수가 빛을 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를 자처하지만 그 협상이란 이름의 게임판은 상대가 언제 판을 뒤집어도 이상하지 않은 포커테이블과 같습니다. 한국은 그 도박장에서 올인을 외치기보다 카드 흐름을 냉정히 읽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던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쥔 채 관세, 방위비, 무역흑자, 국민 여론이라는 내장을 천천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이 벌이는 하이파이브 대신 고요한 수싸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동북아 지정학의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브레이크 외교는 단순한 지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이라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이 신주권 선언입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도약하려 합니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8월 1일 관세 시한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마지막 순간 어떤 카드를 꺼낼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지는 날이 올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신들은 최근 이재명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지사 시절 고등학생이었던 한 청년은 이 시원시원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재명을 보고 공무원이 되기를 꿈꿨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5급 공무원으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은 작은 신의 책임을 설파하며 곧바로 실행할 해법까지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적 중심 행정의 진수를 보여줬다라며 공직사회의 즉각적인 동기부여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 대통령 특유의 불도적 실행력과 투명한 소통 방식이 교육생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시민 앞에서 정책 추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발언이 신뢰의 수위를 한계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문제 제기부터 해결까지 직선으로 돌파하는 추진력은 일본 관료주의가 잃어버린 속도감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덮개공원 착공 지연을 질의했던 고교생에서 오늘날 공무원으로 거듭난 이 최원영 사무관은 10년 전 약속을 지켜준 불도저 시장이 이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또 한 번 실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NN은 한 사람의 성장사가 이재명식 정책 실천력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증명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에 굴복하지 않고 아래를 하대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성과를 만든다면서도 즉석에서 교육생들의 건의를 받아줬고 곧장 관련 부처에 즉시 검토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캐나다의 글로벌 메일은 이 장면이 말뿐인 리더와 행동하는 리더의 차이를 극명하게 갈랐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독일 슈피겔은 정책 추진 속도를 투명한 피드백 루프로 뒷받침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재명 모델이 유럽 관료 개혁 담론의 화두가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교육생 아이디어를 직접 기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나홀로 만찬이 아닌 공동 브레인스토밍으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든 새로운 소통 양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아공의 메일 앤 가디언은 젊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메모 한 줄에 자신들의 정책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속도와 투명성이 결합된 불도저형 책임 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실용주의의 외교와 행정혁신이 맞물려 한국은 게임 체인저로 부상시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AFP는 이제 세계는 실행과 소통을 동시에 구현하는 K-거버넌스 모델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작은 강당에서 울려 퍼진 불도저형 메시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공직사회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천력, 투명성, 책임윤리가 5급 교육생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했고 이들은 곧 국민 신뢰 기반 행정의 천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공무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끝에서 국민 삶을 혁신할 구체적 행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는 이재명식 불도저 리더십이 우렁차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